엄마, 장롱 위에. 안녕하세요. 저번에 딸내미가 던진 무서운 한마디가 있어서 글 써봅니다. 저는 이모들 중에 한 분이 무속인이시고 이모 쪽 친척 언니 중 한 명도 무속인입니다. 신랑 쪽은 시아버지가 약간 신기가 있으셨고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랑의 할머니도 신기가 있으셨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 아이들은 영혼이나 귀신 같은 걸 더 잘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3,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죠. 여기 시골로 이사 오기 전 서울 망원동의 빌라촌에 살 때였습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땐 돈이 없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작은 방 2칸짜리 월세집에서 살았습니다. 주인은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로 위층에 사셨죠. 저희가 이사 들어올 때 주인 할아버지께서는 계단이 지저분했다면서 골목에 서 있던 저에게 수건을 던져주시며 닦으라고 하셨어요. 어이도 없고 기분도 나빴는데 그만큼 빌라에 애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께서 안 보이시는 겁니다. 주인 할머니께 여쭤보니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라 곧 퇴원하실 거라고. 할머니께서 시간 날 때마다 병원 가서 수발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곧 퇴원하실 것 같다는 말에 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전에 안방불을 다 끄고 작은 방 불빛에 의지해서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3살짜리 딸내미가 갑자기 엄마, 저기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작은 방에 있던 신랑 불러다가 애가 이런 소리 난다니까 신랑도 살짝은 쫄아서 재차 확인하더군요. 유진아, 저기 누가 있다고? 파란 할아버지가 장롱 위에 있다고. 아직 말을 완전히 잘 못할 때라 똑같은 질문을 2번 해도 금방 답이 바뀌었던 아이였는데 계속 파란 할아버지를 말하더군요. 여튼 그날은 장롱 위를 계속 의식하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주인 할아버지는 퇴원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께 전해 듣기론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고 있다고. 그날은 내 식구가 차로 10분 거리는 거리에 시어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이랑 빌라 앞에 주차장이 좁아서 앞에 서 있는 차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 빌라에서 주인 할머니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내려오시더니 차에 타시더라고요. 까만 상복을 입은 자제분들도 몇 분 서 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날은 햇빛이 굉장히 밝은 주말 낮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김없이 저와 아이들은 안방에서 놀고 있고 신랑은 작은 방에서 게임하고. 근데 잘 놀던 딸내미가 갑자기 방문 쪽에 천장 모퉁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저기 할아버지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예전에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보다 표정도 말도 뭔가 진지해 보이더라고요. 또 신랑을 불러가지고 애가 할아버지 있다고 또 그런다고 했더니 그나마 좀 경험이 있다고 이번엔 파란 할아버지 아니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지나갔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오고 있는데 집 앞에서 주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서운하다고. 할아버지 계실 땐 할아버지가 다 하셔서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힘들어서 일궈낸 내 집에서 눈 감고 싶다고 그렇게 생전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마 이 딸내미가 말했던 그동안 보았다고 했던 그 파란 할아버지가 아마 이 주인 할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집을 보고 가신 게 아닐까 싶었죠. 그 뒤로 할머니께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 말씀하시라고 해서 신랑이 몇 번 올라가 고쳐주기도 하고
눈이 왔을 땐 빌라 앞을 열심히 쓸기도 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애잔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몰라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무섭겠다. 그죠? 왜냐면 내 눈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애가 와가지고 파란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면 상관이면 또 파랗다 그러니까 또 왠지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토요미스테리 막 이런 거 생각나고 어떤 할아버지를 봤을까? 아무튼 장롱 위에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장롱 위에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계셨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겠지? 역시 상상하면 무서워요. 네. 교수님 미리 안녕히 주무세요. 네, 성우님 편히 주무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뭔가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잘랐어요. 근데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계속 파란 할아버지, 파란 할아버지 있다고. 좀 괜히 상상되니까 또 무섭습니다. 파란 할아버지. 엄마랑 같이 있는다고? 아, 은지님 무섭다고? 모르겠어요. 전 사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괜히 그냥 상상하니까는 또 그러네요. 또 그죠? 아, 성민님은 전 창문에서 유령을 봤는데 그건 두 번이나 봤다고 창문에서. 그게 1층이면은 그나마 납득이 가지만은 그게 이제 3층 4층 되면 이제 그렇죠. 커튼 쳐야죠, 그렇죠? 무서워, 무서워. 아이고, 여러분들은 월요일인데 별로 안 힘들어요? 이렇게 월요일 날은 쉬어도 힘들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쉬어도 힘듭니다. 그렇죠? 엄마, 장롱 위에. 안녕하세요. 저번에 딸내미가 던진 무서운 한마디가 있어서 글 써봅니다. 저는 이모들 중에 한 분이 무속인이시고 이모 쪽 친척 언니 중 한 명도 무속인입니다. 신랑 쪽은 시아버지가 약간 신기가 있으셨고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랑의 할머니도 신기가 있으셨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 아이들은 영혼이나 귀신 같은 걸 더 잘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3,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죠. 여기 시골로 이사 오기 전 서울 망원동의 빌라촌에 살 때였습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땐 돈이 없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작은 방 2칸짜리 월세집에서 살았습니다. 주인은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로 위층에 사셨죠. 저희가 이사 들어올 때 주인 할아버지께서는 계단이 지저분했다면서 골목에 서 있던 저에게 수건을 던져주시며 닦으라고 하셨어요. 어이도 없고 기분도 나빴는데 그만큼 빌랑을 불러가지고 애가 할아버지 있다고 또 그런다고 했더니 그나마 좀 경험이 있다고 이번엔 파란 할아버지 아니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지나갔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오고 있는데 집 앞에서 주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서운하다고. 할아버지 계실 땐 할아버지가 다 하셔서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힘들어서 일궈낸 내 집에서 눈 감고 싶다고 그렇게 생전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마 이 딸내미가 말했던 그동안 보았다고 했던 그 파란 할아버지가 아마 이 주인 할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집을 보고 가신 게 아닐까 싶었죠. 그 뒤로 할머니께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 말씀하시라고 해서 신랑이 몇 번 올라가 고쳐주기도 하고 눈이 왔을 땐 빌라 앞을 열심히 쓸기도 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애잔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나의 애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께서 안 보이시는 겁니다. 주인 할머니께 여쭤보니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라 곧 퇴원하실 거라고. 할머니께서 시간 날 때마다 병원 가서 수발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곧 퇴원하실 것 같다는 말에 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전에 안방불을 다 끄고 작은 방 불빛에 의지해서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3살짜리 딸내미가 갑자기 엄마, 저기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작은 방에 있던 신랑 불러다가 애가 이런 소리 난다니까 신랑도 살짝은 쫄아서 재차 확인하더군요. 유진아, 저기 누가 있다고? 파란 할아버지, 파란 할아버지가 장롱 위에 있다고. 아직 말을 완전히 잘 못할 때라 똑같은 질문을 2번 해도 금방 답이 바뀌었던 아이였는데 계속 파란 할아버지를 말하더군요. 여튼 그날은 장롱 위를 계속 의식하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주인 할아버지는 퇴원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께 전해 듣기론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고 있다고. 그날은 내 식구가 차로 10분 거리는 거리에 시어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이랑 빌라 앞에 주차장이 좁아서 앞에 서 있는 차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 빌라에서 주인 할머니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내려오시더니 차에 타시더라고요. 까만 상복을 입은 자제분들도 몇 분 서 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날은 햇빛이 굉장히 밝은 주말 낮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김없이 저와 아이들은 안방에서 놀고 있고 신랑은 작은 방에서 게임하고 근데 잘 놀던 딸내미가 갑자기 방문 쪽에 천장 모퉁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저기 할아버지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예전에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보다 표정도 말도 뭔가 진지해 보이더라고요. 또 몰라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무섭겠다. 그죠? 왜냐면 내 눈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애가 와가지고 파란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면 상관이면 또 파랗다 그러니까 또 왠지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토이미스터리 막 이런 거 생각나고 어떤 할아버지를 봤을까? 아무튼 장롱 위에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장롱 위에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계셨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겠지? 역시 상상하면 무서워요. 네. 교수님 미리 안녕히 주무세요. 네, 성우님 편히 주무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뭔가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잘랐어요. 근데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계속 파란 할아버지, 파란 할아버지 있다고. 좀 괜히 상상되니까 또 무섭습니다. 파란 할아버지. 엄마랑 같이 있는다고? 은지님 무섭다고?